봉투가 식탁 위에 놓였다. 흰 봉투였다.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이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 최기철이 그 봉투를 밀어낸 건 바로 사흘 전이었다. 그건 남의 집 일이야. 이정숙의 손이 멈췄다. 친정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담도암, 3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비 800만 원. 기철 씨 아버지가 위험해요. 제발. 내가 몇 번을 말해? 처가 일은 처가에서 해결해야지. 그날 밤 이정숙은 울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식탁 앞에. 남편이 잠든 뒤에야 조용히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3주 뒤. 그 흰 봉투가 같은 식탁 위에 놓였다. 이번엔 최기철이 봉투를 열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3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됐을까요? 이정숙은 경북 안동 출신이다. 1963년생. 올해 61. 어릴 때부터 손끝이 야무지고 속이 깊다는 소리를 들었다. 28배 최기철을 만났다. 중매였다. 성실하고 공무원이라 안정적이다. 그게 다였다.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불렀다. 우리 기철이 지금까지 고생만 했다. 잘 받들어.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살림은 악착 같았다. 남편 월급의 절반은 시어머니 생활비로 들어갔다. 나머지로 둘이 먹고 살았다. 아이가 생겼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래도 어떻게든 꾸려갔다. 남편이 진급에 실패했을 때 정숙이 식당을 차렸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다. 밤 11시에 퇴근했다. 10년을 그렇게 했다. 덕분에 집을 샀다. 아들 최준호 대학 등록금을 댔다. 남편 퇴직금은 손도 대지 않았다. 노후에 써야지. 그게 정숙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다. 퇴직하고 나서 기철은 달라졌다. 집에만 있었다. 말수가 줄었다. 가끔 술을 마셨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날은 돈을 썼다. 정숙이 물었다. 요즘 어디서 뭘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알 것 없잖아. 그게 시작이었다. 아들 준호가 결혼했다. 며느리는 서울 강남 출신의 박지연이었다. 처음엔 상냥했다. 명절에 점 붙이는 것도 거들었다. 두 번째 명절까지는. 세 번째 명절 아침. 지연이 전화기를 들고 누워 있었다. 어머니 저 좀 쉬어도 되죠?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정숙은 혼자 부엌에 섰다. 그때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고 젊을 때 그러려니. 그리고 또 참았다. 그 참음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정숙 씨의 친정 아버지 이병남 씨는 그때 이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병남은 올해 83. 평생 농사를 지은 손이었다. 정숙이 어릴 때부터 새벽마다 들에 나갔고 딸 학비 때문에 속까지 팔았던 사람이었다. 그 아버지가 쓰러졌다. 경북 안동의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다. 누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담도암이래요. 남동생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손이 떨렸다.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기철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저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수술해야 한다고. 얼마? 800만 원이라고. 기철이 채널을 돌렸다. 그건 남의 집 일이야. 정숙이 얼어붙었다. 남의 집이라니요? 제 아버지인데.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처가 일은 처가에서 알아서 해. 동생 병수는 형편이 안 되고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당신 알아서 해. 기철이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숙은 부엌 의자에 앉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시어머니 병원비 한 번도 안 따진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 기저귀도 내가 갈았는데, 왜 내 아버지는 남의 집일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안 났다. 너무 오래 참아서 눈물도 말랐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의 통장을 꺼냈다. 남편 몰래 식당 할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다. 봉투에 현금 800만 원을 넣었다. 이튿날 새벽 안동으로 내려갔다. 아버지 수술은 잘 됐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봤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냥 멍하니. 그리고 딱 하나만 생각했다.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 그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철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숙이 안동에서 올라온 다음 날, 오래된 친구 황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숙아, 나 오늘 서울 올라가는데 잠깐 볼 수 있어? 명자는 정숙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지금은 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둘이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아, 너 그 집 등기 확인해 봤어? 등기? 왜? 어제 병수 오빠한테 들었어. 기철 씨가 요즘 이상하다고. 정숙이 잔을 내려놨다. 무슨 소리야? 아파트 담보 대출을 또 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 정숙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등기소에 갔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펼쳤다. 담보 설정이 돼 있었다. 4,500만 원.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집을 살 때 기철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식당 수익과 정숙의 적금으로만 산 집이었다. 남편 이름도 함께 올렸던 건 우리 집이니까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남편이 그 집을 담보로 4,500만 원을 빌렸다. 정숙 모르게. 집에 들어오니 기철이 밥을 먹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차려줬다.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결혼 전에 만들어뒀던 것이었다.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정숙은 천천히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혼자 버스를 탔다. 혹시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그 낡은 서류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3주가 지났다. 기철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내가 조용한 건 원래 그런 줄 알았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 식탁 위에 흰 봉투가 놓였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기철이 봉투를 열었다. 서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런데 파는 사람이 이정숙, 사는 사람이 이병남. 기철이 고개를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집을 판 거예요. 뭐? 정확히는요, 제 지분을요. 기철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지분이 얼마나 된다고? 64%요. 기철이 입을 다물었다. 이 집 살 때 제가 낸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식당 10년 해서 번 돈이에요. 당신 퇴직금은 손도 안 댔죠. 그래도 집은 공동이잖아. 그래서 당신 지분 36%는 그대로예요. 제 지분만 판 거예요. 기철이 일어섰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결혼한 사이에 몰래. 여보. 정숙이 기철을 봤다. 조용하고 담담한 눈이었다.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기철이 멈췄다. 우리 집 담보로 4,500만 원 빌린 거 제가 모를 것 같았어요. 그건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으면 말했어야죠. 저한테. 기철이 주저앉았다. 그 돈으로 뭘 한 건지는 묻지 않을게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수술비는 제 돈으로 냈어요. 800만 원. 그리고 제 지분은 이제 아버지 명의예요.
기철의 눈에서 뭔가 흔들렸다. 당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30년이 지나서야 기철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기철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숙은 밥을 문 앞에 놓았다. 아무 말 없이. 나흘째 아침. 기철이 거실로 나왔다. 정숙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나 4,500만 원 친구 사업에 보증 섰다가 날렸어. 정숙이 커피잔을 내려놨다. 알아요. 알았어? 명자한테 들었어요. 그 친구 안동 사람이거든요. 기철이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 한 잔을 기철 앞에 내려놓았다. 기철이 말했다. 이혼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정숙이 창밖을 봤다. 저도요. 그 말이 다였다. 한 달 뒤. 아버지 이병남은 수술 후 회복해서 퇴원했다. 정숙은 안동에 내려가 일주일을 있다 왔다. 그 사이 기철은 집 담보 대출을 자신의 퇴직금으로 갚았다. 정숙에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한 달 더 지난 뒤 기철이 서류를 내밀었다. 뭐예요? 아버지 명의로 된 지분 돌려받는 서류야. 다시 당신 이름으로. 정숙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기철이 말했다. 나 정말 나쁜 놈이었지. 그래도 당신이 이 집에 있어줘서 고마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으로 늦가을 햇빛이 들어왔다. 어머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쌓아온 가장 단단한 사랑이었다.